안녕하세요, 오트카 매거진입니다. 좀 전날에 무리를 하다 보니 영상을 올리고 가격표 분석 영상을 올리려 했으나 결국 포기. 그 가격표를 봤을 때 옵션 하나하나 다 읊는 것보다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테슬라와 가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에 테슬라 널 없앨 거야가 아닌 절대로 없애지 않겠어! 그 다른 방향을 개발하고 개선하면서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얻는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썰은 현재 V2L, 즉 V2G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이동하는 기능에 대한 나름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V2G의 약자는 Vehicle to Grid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우선 아이오닉5가 공개가 되고 주행거리에서도 지금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신형 현재 코나 일렉트릭과 주행거리가 비슷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 부분에서 호불호 및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 영상과 약간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자율주행에 우선한 아직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요소보다 국내 및 비교적 전기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시티 모빌리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V2G,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V2L 기능을 제공 및 이 기능을 통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시트와 센터 콘솔, 그리고 전체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티저 광고의 핵심이 V2L에 맞춰져서 광고가 나왔고요. 이미 공식 광고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하기에 그리 중요하게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이오닉5의 중요한 요소, 그리고 대한민국 토종 전기차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는 V2L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V2L이라고 안하고 같은 개념인데 먼저 쓰인 V2G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V2G란 전기차에 저장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처럼 활용하여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장형 배터리도 하나의 ESS 장치인 셈이죠. 사실 이 V2L 기술은 일본의 닛산 등 차데모라고 불리는 일본식 급속 충전 시스템의 기술을 채택한 회사들이 개발을 한 건데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에 점차 디젤뿐만 아니라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까지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보급형 전기차부터 시작하여 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발전했죠. 르노 조회가 전기차 유럽 판매 1위라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튼 이 V2L 기술을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서비스에 나섰고요. 폭스바겐과 FCA, 피아트 클라이슬러 그룹은 2020년 5월에 V2L 설비 가동에 들어갔고요. 프랑스 에너지 회사인 엔지와 손잡고 전기차에서 전기를 빼내서 전력망에 공급하는 설비를 갖춘 거죠. 2020년 6월에 전기차 64대를 연결해서 ESS처럼 쓰는 정도인데 올해 2021년 상반기 내로 전기를 소도시나 소외되어 있는 도시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지저대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700여 대를 연결한 경우에 전기차의 미니 발전소의 최대 전력 공급 용량이 25MW로 11,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팔아라 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좀 지방사업으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죠. 태양광 발전소로 전기차 발전소에 발전량을 내려면 축구장 38개 정도의 넓이의 땅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뭐하고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요. 날씨에 영향을 받고 하는 단점이 있죠. V2L을 이용한 전기차 발전 역할은 이런 것보다 더 간편하고 정비의 용이성 또한 더 간결하며 전력을 내줄 수도 있어 정말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요소입니다. 완전 길거리를 뒤집어 놓으셨다. 로베르토 디 스테파노 FCA E-모빌리티 사업부장은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의 80에서 90% 정도는 고스란히 차 안에 쌓여 있고요. 쓰이지 않는다면서 V2G 기술은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에서 놀고 있는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망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처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보면 일본에서 먼저 그 기술의 원천이 개발되었지만 그 나라의 어떤 특유의 아날로그적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슬로우 라이프 흐름 때문인지 항상 상용화는 해외나 국내에서 먼저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보이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항상 따라잡는 걸 수도 있고요. 에이 이건 유럽이니까 가능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거고 이는 한국전력에서도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현대차 내부 인터뷰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한 V2G 기술 교류회에서 KT가 제안한 V2G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예로 들어본다면 백화점은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을 위해 상당히 많은 전기 사용료를 내는데, 이때 백화점이 고객 대상으로 V2G 멤버십을 만든다고 하면 가입 고객들이 소유한 V2G용 전기차로부터 잉여 전력을 수급을 받고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및 쿠폰,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면 백화점과 고객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예일 뿐이지 현재 각 완성차 업체, 정부, 학회 등에서 지속하여 V2G 기술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현대차 내부 인터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한전과 KT 그리고 현대차와 정부, 각 부처까지 기초적인 얘기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초안까지 다 나온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이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게 V2L을 지원하는 전기차, 즉 현재로서는 아이오닉밖에 없죠. 그리고 제네시스 JW에도 적용이 될 듯한데 많이 팔려야지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화 될 것이다 라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보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할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제가 예상한 게 아니고 현대차와 닛산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거죠. 닛산이 발표한 이 전기차 전력망 통합기술 교류회에서 나온 얘기는 전기차 5만 대의 배터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약 2GWh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도시에서 하루 동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소도시라고 하면은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만 정도 전후로 얘기하는데 엄청난 거죠. 이런 것을 총칭하는 약자로 V2X, 즉 Vehicle to Something이라는 약자로 차량의 유선과 무선망을 통하여 인프라와 사물 및 차량과 차량 사이에 정보와 전력을 주고받는 기술을 통합한 거죠. 집에 전기가 나가도 임시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OBC, 즉 온보드 차저가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그림과 같이 되어야지 양방향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엄청난 한파가 일어났고 전력도 끊기는 사태까지 나왔죠. 그리고 전기가 공급되는 곳에도 살기 위해서 계속 난방기구와 고전력을 이용하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700만 원이 나온 곳도 있다고 하죠. 이런 재해재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서로의 전기차로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해서 비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누진세 적용 피해가 가지 않게 FCA 그룹에서 하는 것처럼 V2G 전력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력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싸게 충전, 피크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전력을 송신, 이런 방식으로 송신하는 차는 차대로 보상을 받고 전력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꼭 먹고 알먹기식의 이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꾸 발전기 발전소 역할만 하게 하는 시스템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짧게 생각한다면은 캠핑용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글램핑이나 캠핑장이 아닌 딱 차에서 잠깐 오랫동안 있고 싶은 장소가 있죠. 유명하지 않은, 조용히 생각하고 싶은, 그럴 때도 언제든 어디서든 차박을 하면서 충전도 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가져와서 놀던가 닌텐도를 하던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큰 이점인 거죠. 여기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시티 모빌리티 개념과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시티 모빌리티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모델 S와 X 플레이드는 고사양과 고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차 내부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즐겁게 게임도 하고 멀티미디어 감상이나 각종 넷플릭스의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율주행에 의한 이동시간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자체가 지루하지 않는 것을 표방을 한다면은 현대차는 좀 다릅니다. 아이오닉은 그런 고사양과 고퍼포먼스 및 비싼 구독료 지불 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미 각 가정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보다 쉽게 활용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그리고 국내 통신망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 정체 구간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면서 자율주행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보다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1인 가족이든 2인이든 신혼부부든 부모님을 모시고 가던 어떠한 가족 단위에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을 기조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선의 차 가격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줄이고 있고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 의존도가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석연료에 있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최신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그런 국민성도 갖고 있죠. 고사양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이 클래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5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고배기량의 차가 질비하며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차피 제2의 거주 공간, 그리고 소유하는 차의 개념이라면은 말 그대로 거주하면서 즐기고 릴렉션 시트로 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하고 다시 활력을 찾아 일하고, 일하는 동안 차는 외부로 전력을 제공하는 등 이런 서비스가 단시간 내에 찾아올 나라 또한 한국으로 보고 있기에 테슬라와는 같은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파생되는 용품들이 아마 차를 출시할 때 강소기업이나 가전제품 제조사들과 이미 어느 정도 회의까지 다 마치고 어떤 표준 안정성까지 맞췄겠죠. 전기차에서 아우를 수 있는 센터 콘솔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미니 냉장고나 아니면은 이동하는 중간에 음식을 익혀야 하는, 데펴야 하는 전자레인지나 트렁크에서 좀 더 큰 사이즈의 미니 오븐을 장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동하는 중간에 공부 및 노트북을 얼마든지 연결해 쓸 수 있는 220V용 깔끔한 니드선 등 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기에 이 시스템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주행거리가 짧은데 인프라 없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정적 견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파트 주차장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도 충전이 완료가 돼도 거기에 계속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독 3사도 짧은 시간 내에 급속으로 충전돼서 100에서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대부분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주행거리를 굉장히 길게 하는 방향을 잡기 마련인데, 이는 거의 북미에서 선호하는 타입이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주유소처럼 짧게 충전하거나 18분에서 20분 내로 배터리의 80%까지 충전을 해서 충전 때문에 밀리는 현상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이는 아우디 CEO가 밝힌 전기차 주행거리는 점점 줄어든다 라고 말한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배터리 가격도 가격이고, 반도체와 더불어 자꾸 품귀 현상이 벌어지시 차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주행거리라는 것에 계속 발목이 잡히면서 배터리만 주구장창 장착할 시 차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주행거리가 그렇게 혁신 있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돼서 배터리 가격이 점점 내려가도 내연기관과 같은 차급에서 같은 가격을 기대하기 힘들기에 차라리 주유소처럼 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짧은 시간에,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의 새벽 시간 충전 및 각 가정과 대리점에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더 쉽게, 오히려 주유소보다 더 쉽고 많은 인프라를 갖춰서 다니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죠. 북미 같은 경우 워낙 인프라 사이가 넓기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은 긴 주행거리를 기조로 한 효율적 자율주행 시스템을 목표로 하기에 차이가 있죠. 현대는 이미 전국 각지에 유럽 초고속 충전소 업체인 아이오니티 같은 방식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구축하는 곳에서 아마 더 파생되면은 그런 미니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나 자신은 사무실이나 일하는 곳에 있고 그 근처에서 충전된 차를 전력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기에, 현재 이런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이유도 시티 모빌리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는 2019년부터 이 아이오니티 충전소에 투자를 했고요. 그에 맞는 방식의 승합 시스템 역시 리막에 투자한 기술을 적용,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충분히 승합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기에 유럽에서의 판매량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 마냥 행복회로만 돌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혹시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V2L을 캠핑 시 이용하다가 감전이나 화재, 이런 위험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왜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프리징 현상, 고사양을 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전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멈추는 이런 프리징 현상 및 이상기후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습한 날씨, 작년 여름같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벼락이 치는 상황에서 외부 충전 시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신 전자장비화가 많이 된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시동이 꺼졌다 다시 켜지는 현상이 예상 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아직 안정성이 과연 얼만큼 잘 될 수 있는지 미지수죠.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는 무선 업데이트를 뺐습니다. 즉 OTA 기능을 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 그리고 아마 코나 일렉트릭 화재로 인한 배터리의 성능 셋업을 좀 더 낮춰놓은 것 같아요. 그럼 쉐보레 볼트에서 보여준 배터리 100% 충전이 가능하게 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포한 것은 뭐냐? 같은 LG 배터리인데도 배포를 한 것을 보면은 아직 현대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적 전문 담당 인력이나 그런 것이 확충이 되지 않거나 아직 좀 기술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유독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약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설프게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흔하디 흔한 블루엔저에서 업데이트를 받는 방식을 제공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듯하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나마 최적의 환경이 한국이에요. 이 시티 모빌리티의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5G 통신 기반이거든요. 이 그림처럼 시티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차량과 차량의 충돌 경고나 회피 지원을 하면서 신호등의 역할, 비상 상황 시 다 막고 응급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거나 화재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자동으로 도와주고 보행 신호 시 무리하게 건너려 하거나 운전자가 판단하지 못할 때 횡단보도 전부터 속도를 감속시키고 세우는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5G 통신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과 V2 시스템의 유용성까지 더해져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것이죠. 이 시작, 테슬라가 쏘아 올린 전기차 시장의 신호탄에서 각 완성차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호구가 아닌 진짜로 내 돈 주고 산 것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길 바라봅니다. 아이오닉 5 역시 그 중심에서 큰 에러나 결함 없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했으면 하고요. 가격표를 보면 옵션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다음 시간 가격표 분석을 통하면서 테슬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전기차를 살 거면은 이런 삶을 원하거나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차라리 이거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영상을 제작을 할게요. 여러가지 병행하다 보니 솔직히 남들보다 피드백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고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잘 다지면서 성장해가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어느덧 봄이 오네요. 일교차 큰 날씨와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